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학년 2학기 비례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비례식과 비례 배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굉장히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선생님이 한 번에 쫙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배워야 될 것이 이렇게 총 6차시입니다. 그래서 이 6차시를 좀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 비례식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시는 뭐 소개하기인데, 우리 이제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 그죠? 자, 비율이 뭐냐면요. 비율은 바로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과 양, 그 다음에 나누기 기준양. 이게 바로 비교한 비율이랍니다. 비율.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3대 2라는 게 있어요. 우린 1학기 때 이걸 배웠습니다. 비교하는 양은 바로 3이 되고 기준양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비율을 나타내려면은 자, 뒤에 것을 아래에 적으면 됩니다. 2분의 앞에 것을 비교한 양을 위에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은 바로 2분의 3이 된다. 그런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는 외우는 겁니다. 요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준량은 뒤에 거고, 뒤에 거는 아래에 쓴다. 요걸 그냥 외워두세요. 이걸 따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식 끝. 자, 속성입니다. 속성. 자, 다음 2차식 갑니다. 자, 2차시에는 유리막대 얘기가 나와요. 유리막대와 비커가 뭐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나 봅니다. 실험하는데, 이렇게 비커가 4개가 있고, 그 모둠에 이렇게 놔준대요. 똑같이 놔주면 좋겠는데, 약간 다르게 놔주네. 한 모둠에는 비커 4개와 유리막대 3개를 이렇게 놔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B로 쓰는데, B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는 순서가. 보세요. 자, 유리막대, 그렇죠? 비커는 몇 개와 몇 개였냐? 그 말입니다. 자, 유리막대는 몇 개죠? 3개였죠? 3대, 비커는 하나, 둘, 셋, 4개니까 4. 자, 이게 비례식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 자체를 두 모둠에 주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모둠이니까 유리막대는 곱하기 2니까 6이 될 것이고, 비커는 4에다가 2로 곱하니까 8이 되겠죠? 6대 8입니다. 자, 이거나 3대 4나 4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를 나누기 2로 약분하면은 바로 3대 4가 되죠. 즉, 비례식이란 것은 이 모둠의 숫자가 이렇게 아무리 늘어나도 어차피 약분하면은 원래 값은 똑같아집니다. 그게 비례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도 끝. 자, 1차시, 2차시 쉽죠? 자, 다음 3차시 갑니다. 3차시에는 자연수란 얘기가 나와요. 자연수. 자, 1대 4 리터 대 6.3 리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연수, 이게 뭐 등불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고쳤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고친 겁니다. 이거 자연수란 것은 뭐냐면요, 자연수란 것은 가장 쉬운 숫자예요. 가장 쉬운 숫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뭐 11, 자, 이런 게 자연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1.4는 자연수는 아니죠. 6.3도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쉽게 고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 또는 통분. 통분이란 것은 쉽게 말해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는 게 바로 통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이나 통분을 하라 그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자,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1.4는
아, 곱하기 10을 하면은 14가 되겠네. 그쵸? 6.3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10.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은 비례식의 조건은 같은 수로 곱했으면 역시 똑같은 수로 곱해라. 이쪽에도 앞 전항과 후항에도 똑같은 수로 곱해라. 그 말이죠. 1.4 곱하기 10이니까 점이 하나 뒤로 이동하면 되겠죠. 14리터 대 6.3은 곱하기 10이니까 점이 뒤로 또 이동하겠죠. 63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내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비례식이란 것은 가장 간단한 자연수, 간단한 자연수니까 우리 약분이나 통분을 시켜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14 대 63 나누기 7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이 14 대 9, 7, 63이니까 2 대 9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1.4리터 대 6.3은 2 대 9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가지고서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를 만든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한 번에 안 되면 두세 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차 시도 앞에 거는 클리어. 자, 그 다음 0.8 대 5분의 1 해보겠습니다. 0.8 대 5분의 1. 자, 이런 거는 보면 얘는 소수고 얘는 분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요. 분수든 소수든. 지금 봤을 때 0.8보다는 5분의 1을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더 편하겠죠. 자, 5분의 1을 곱하기 2 하면은 뭐가 될까요? 10분의 2가 되겠죠. 그렇죠? 10분의 2니까 0.2죠. 0이 하나니까 뒤에 점이 이동하니까 0.2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0.8 대 0.2니까 양쪽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8 대 2가 됩니다. 자, 8 대 2여서 끝내면 안 되겠죠. 가장 간단한 자연수니까 서로 약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2 하니까 4 대 1이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4 대 1. 0.8 대 5분의 1은 분수를 일단 소수로 고쳐서 같이 소수로 만드는 거죠. 같은 소수를 만든 다음에 그래서 0.8, 0.2가 나왔으면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8 대 2. 8 대 2는 나누기에서 간단한 자연수인 4 대 1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역시 3차 시도 땡. 그 다음 4차 시입니다. 4차 시부터 약간 응용이 들어가네요. 네, 역시 4차 시도 어느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요. 유튜브 찍는 카메라인가 봅니다. 이 카메라가 가로가 6cm고 세로가 4cm 이제 그 보는 창이 있어요. 그 다음 뭐 TV 나오는데 이건 뭐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면 이걸 비율로 나타내면은 가로 대 세로는 뭐가 되죠? 6대 4가 되죠? 자, 6대 4를 앞에 전항이죠. 전항에다가 곱하기 2를 해봤어요. 6이 10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앞에 전항에 곱하기 2를 했으면 후항에도 역시 곱하기 2를 해야겠죠. 8이 되겠죠. 자, 이해할 수 있겠나요? 굉장히 쉬운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6대 4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세요. 자, 6에서 18이니까 곱하기 3 했죠. 그러면 4에서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똑똑하게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3, 4, 12가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바로 우리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비례식이라 하죠. 비례식. 자, 비례식이 계산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 됐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안에 4하고 18을 우리는 안쪽에 있다 해서 안내자 써가지고서 내 쪽 항이다. 그렇죠? 그런 말 쓰죠? 그리고 6하고 12는
바깥쪽에 있다. 그쵸? 바깥쪽에 있어서 바깥 외자 써서 외항이랍니다. 이것도 알아주면 좋습니다. 안쪽 건 내항, 바깥쪽 건 외항. 뭐 굉장히 복잡한데 그거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클리어. 다음 하나 더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대 4는 네모란 게 있어요. 자, 우리 이거는 사실 어떤 거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대신 법칙은 뭐냐면은 내항 이렇게 해가지고서 순서가 이거죠. 만약 곱하기 2를 했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4, 2, 8이죠. 8이고 그 다음에 안쪽 것 3하고 곱하기 2 했으니까 역시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전항도 곱하기 2라니까 6이 되겠죠. 3대 4는 6대 8이다. 그러니까 이런 법칙이 있으면은 바로 이것은 우리는 비례식에 맞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항에다가 어떤 숫자로 곱해 상관없어요. 곱했고 그 숫자만큼 후항에도 곱해서 답이 나오면은 이건 비례식에 성립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차 시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6차 시는 볼게요. 6차 시는 약간 달라요. 6차 시는 5차 시네요. 자, 5차 시에는 내항과 외항의 계산들이 나와요. 아까 전하고 약간 다릅니다. 보세요. 자, 이런 비례식이 있어요. 이 비례식 법칙은 당연히 2에서 곱하기 4하면 8이고 5에서 곱하기 4해도 20 나오죠. 이게 비례식이 맞죠. 그렇죠? 비례식이 맞다. 근데 이 비례식이 맞을 때는 또 어떤 법칙이 있냐면 법칙 하나 더 있어요. 굉장히 쉬운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항의 곱 5하고 8을 곱하면 얼마죠? 40이죠. 그 다음에 외항의 곱 2하고 20하고 곱하면은 또 40이죠. 은 같다. 같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 쓰면요. 바로 내항의 곱 두 수의 곱입니다. 내항의 두 수의 곱과 외항의 두 수의 곱. 외항의 두 수의 곱은 서로 40, 40 같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비례식에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클리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대 400은 숫자 커진게요. 5대 네모예요. 자, 이게 두 가지 방식의 푸는 방식이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푸는 방식은 이제 한 가지만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2가 5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바로 2.5로 곱하면 돼요. 그렇죠? 5 나누기 2는 2.5니까요. 그거는 이제 보세요. 5 나누기 2니까 5 속에 2가 두 번 들어가죠. 4고 점이죠. 10이 나오니까 이 점이 올라가니까 2, 50. 그렇죠? 2.5죠. 자, 2.5로 곱했어요. 마찬가지로 400에다가 이렇게 해도 곱하기 2.5로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00 곱하기 2.5니까 00 20 그다음 0 쓰고 00 428이죠. 더하니까 만이 나오네요. 만에서 점이 하나 있으니까 하나 빼보죠. 1000이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전항과 후항이 곱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식은 바로 교과 설명한 내항의 곱입니다. 내항의 곱. 내항의 곱은 400 곱하기 5니까 00 써주, 0 당연히 써준 거죠. 5, 4, 22죠. 2000이죠. 2000. 2000은 보세요. 자, 2하고 네모와 곱셈. 2하고 네모의 곱셈과 같다. 즉 2000이 일로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에다가 뭘 곱했는데 2000이 나왔으니까 2000 나누기 2를 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딱 떨어지니까 1000이 나오네. 1000이다. 자, 여러분들 어떤 걸 계산하기 편합니까? 선생님도 이제 오늘 갑자기 느낀 점인데 아까 전에 막
2.5로 곱해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쉬운 방법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5차 시도 끝. 6차 시입니다. 6차 시. 자, 설명이 좀 빠른가요? 자, 6차 시부터는 비례 배분이에요. 비례 배분. 우리가 이제 비례식을 배웠으니까 비례식에다가 배분을 해라 그 말이죠. 비례식을 이용한 배분입니다. 자, 보세요. 빵이 10개가 있어요. 이 10개를 슬기에게 3대, 연수에게 2를 줘라 그 말입니다. 3대 2는 쉽게 말해서 비례식이죠. 이거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슬기 더하기 연수 기준량이 되겠죠. 기준량은 비교한 양 슬기 곱하기 개수입니다. 이걸 뭐로 가나? 하여튼 10을 곱하면 됩니다. 요 전체 개수. 자, 그러면은 슬기니까 슬기가 3이고 연수가 2니까 이거 5가 되겠죠. 슬기는 3이 되겠죠. 그럼 다시 이걸 다시 쓰면요. 5분의 3 곱하기 10을 해라 그 말이죠. 이건 슬기가가 되는 거죠. 슬기거. 즉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대각선 나눌 수 있죠. 1, 2니까 총 6개. 슬기는 빵 6개를 먹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연수거 됩니다. 연수거. 연수거 마찬가지로 됩니다. 연수거 마찬가지로 슬기 더하기 연수 그 다음 연수가 되겠죠. 비교하는 양 곱하기 총 개수 5분의 2죠. 5분의 2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분의 2니까 곱하기 약분시키니까 4죠. 즉 4를 4개를 먹어라 그 말입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례 배분 그 두 번째 비례 배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이제 이해가 됐나 보겠습니다. 이거 비례 배분이에요. 비례 배분. 비례식이에요. 자, 사탕의 총 개수가 18개랍니다. 이 18개를 또 지혜는 2, 슬기는 7을 가지래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지혜 먼저 갈게요. 지혜. 만약에 지혜를 먼저 구하려면 지혜는 자, 지혜 2 더하기 슬기 7 기준량이죠. 기준량. 그 다음에 비교하는 양 지혜를 하는 게 지혜 거죠. 곱하기 총 개수 18개. 계산하면 되겠죠? 9죠. 9분의 2 9분의 2 곱하기 18이니까 1, 2죠. 나누기 2로 나눴으니까 총 4개입니다. 지혜는 총 4개를 먹습니다. 자, 그 다음 슬기 합게 슬기. 예를 들어 이제 슬기는 지혜 더하기 슬기분의 슬기죠. 곱하기 18. 역시 9분의 7 곱하기 18입니다. 나누니까 1, 2니까 14. 슬기는 14개 같습니다. 자, 비례 배분은 비례식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는 것만 이제 이렇게 잘 봐두면 됩니다. 이렇게 풀이 과정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됐습니다. 비례 배분까지. 자, 오늘 수업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례식은 뭐와 같냐면요. 바로 비례식은 여러분들 그날 우리 배웠던 분수와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다. 결론입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비례식은요. 왜냐면은 비례식은 분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선생님과 같이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손에 익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